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이번 주말에 참 많은 영상을 찍는데요. 그만큼 나라가 지금 누란의 위기에 있습니다. 누란의 위기에 있어요. 바보 대통령, 등신 대통령 하나 뽑아놨더니 야권은 그렇다고 치고 보수한테도 이제 윤석열의 바보스러움이 진짜 바보였다는 것이 발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공천 받으려는 놈들과 또 윤석열의 주위에 있는 사익 집단,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권력욕을 챙기는 놈들이 지금 횡행하는 세상이죠. 그러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럼 나라는 망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로마가 망할 때 타락으로 망했죠. 그죠? 맨날 향응을 부풀고 파티를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대단히 건강한 국민입니다. 근데 항상 파티를 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고 국민들을 갖다가 윽박지르고 밑에 있는 내각이나 국힘에 윽박지르는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은 항상 향응과 만찬과 해외여행에 몰두하고 있죠.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동학 민주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 이제 이 친구가 한 41~2살 됐을 거예요. 공고 출신입니다. 공고 출신이고 경기대 야간대인가 뭐 주간으로 바뀌었냐 옛날치기는 하여튼 경기대 법대 출신인데 제가 이동학이를 갖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야당 정치인 이동학이가 칼날 같은 비수로 보수를 살리라, 보수가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 하고 조선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조선일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조선인가 조선일보인가 이동학 칼럼하고 김재석 칼럼이 나옵니다. 그 성북구에 지금 보수의 20, 30대 정치인 나오는데 솔직히 김재석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맨날 그 모양 꼴인데 이 이동학이라는 애가 진짜 정치를 사랑하는 애예요. 결론부터 내려드리면은 이동학이 이준석보다 낫다. 밑바닥부터 어렸을 때 고생을 하면서 공고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더 배워야 되겠다고 경기대라는 데를 들어갔고 또 사회 현실을 보고 밑바닥 생활을 해보니 너무 힘들더라. 이 사회 구조적인 이중구조를 깨야 된다 하는 얘죠. 확실히 이동학이라는 진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라는 놈은 국가장학금으로, 그 과기고 서울과기고 말이죠. 국가에서 돈 대주는 데예요. 국가장학금으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하버드로 국가장학금을 가고 돌아와서 탕화로 변하고 있고 지 똑똑한 맛에 지 똑똑한 맛에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야 되고 현명해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토가 말한 대로, 플라톤이 말한 대로 맨 위에는 머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현명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준석은 제일 똑똑하지도 못하고 전혀 현명하지가 못해서 이동학 같은 이런 밑에서 풀뿌리 정치로 자라는 애들이 수십 명이 이준석 같은 애를 치는 과정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제가 계속 말했지만은 초초초 양극화로 들어가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진보 개념이 확장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보수가 진보하고 대치하고 자웅을 겨루려면은 보수는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죠? 진보층도 정의롭고 상식이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움직이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이때까지 그래도 보수는 창피함을 알았고 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망가친 게 자한당 시절하고 지금 국힘의 윤석열 따가리들입니다. 현재 그 국힘은 자한당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때는 정권을 뺏겼고 정권을 찾기 위해서 분투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는데 이제는 얘네들은 오히려 집권 여당이 어떻게 야당하고 싸웁니까? 공천받으려고 싸운다는 거죠. 그럼 보수의 가치는 상식과 양심과 정의가 어디 갔느냐는 거죠. 최소한 보수라는 것은 대부분 관료 출신이고 대부분 제도권 안에서 입신양명한 애들이 오니 창피함은 알았어요. 그 창피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자체가 창피함을 몰라요. 윤석열 위에 김건희가 창피함이 뭐야? 나는 돋보이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오만 필진에서 다 나와요. 이동학의 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동학 제목 비상식의 정치를 끝내야 보수가 산다. 이동학이가 586의 그 기득권을 갖다가 타파하려고 구분분투했으나 결국 밀렸죠. 최고위원까지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갔다가. 그런데 비상식의 정치를 끝내야 보수가 산다. 그럼 이준석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걔는 내가 살기 위해서 보수를 방해하고 보수를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상식적인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애예요. 내가 찍는다 하면서 하도 터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준석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성격이에요, 그놈아가. 그리고 그놈아가 능률주의, 능력주의를 외치고 있죠. 앞으로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놈아가 이념 자체가 없고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에 가서 4년 동안 얼치기 공부를 해서 미국에 보니까 하버드, 스탠포드, 아이비리거 그런 애들이 상위 1%를 유지해서 미국을 다스리더라. 따라서 우리도 능력주의를 갖고 와야 되고 능률주의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게 이준석의 논리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전복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정치가 역동적이고 국민이 역동적이고 미국같이 쉽게 말해서 미국을 건설한 프론티어 정신이 또는 유럽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핍박하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죠? 기독적인 핍박을 받고 넘어오는 애들이 신고 애들이 거기 넘어와서 거기 와서 하는 것이 능률주의를 찾은 거죠. 그거 대한민국의 역사하고는 또는 우리 한반도 5,000년의 역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골고루 가지고 골고루 나눠 가지고 또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크게 불만을 안 일으키는 게 대한민국 정치 모토예요. 그런 거 헛똑똑이에요. 그 정야정의 다산일기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목민신서 이런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동학의 비상식의 정치를 끝내야 보수가 산다.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정치 타락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거였다. 민주당도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지만 매서운 민심을 직접 확인하고도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그 타락의 끝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진보, 얘는 좌파 개념이 아니에요. 이동학이라는 애는. 얘는 그 종북 좌파, 586 기득권 그런 거 없어요. 또 남북 평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동학이는. 이런 애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대통령과 국힘의 타락의 끝은 멀었구나. 이게 지금 민심이에요. 고고TV 생각하는 거고. 안 변합니다. 근데 윤석열을 쫓아낼 수 없으니 오만 필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얘는 현직 정치인이니까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이런 말을 쓰는데 정부와 여당은 책임, 리스판시빌리티죠. 책임이란 단어와 한 묶음이다. 그런데 책임과 문제 해결은 없고 권력에 대한 집착만 보인다. 근래에 말이죠. 합리적 보수나 또는 탈진보 애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명명하는 줄 아시죠? 사회 집단이다. 윤석열을 통해서 자기 이익과 개인적인 재산과 개인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사회 집단이다. 정의가 내려졌죠. 이거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고고TV는 벌써 경고했고 처음부터 이 선거는 아주 이상하게 시작됐다. 국민의힘 구청장이
청와대 2018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향응과 골프 접대 등으로 비위가 적발됐다. 얘 사기꾼이에요, 김태우. 사기꾼을 영웅시하는 대통령실과 사기꾼을 영웅시하는 국민의힘과 또 사기꾼을 영웅시하는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 그런 것들이 보수를 망치는 겁니다. 그 토요일날 김순덕 칼럼 보니까 윤석열을 막 비판하던데 그런 애들이 보수를 망치는 거예요. 향응과 골프 접대 등으로 비위가 적발되자 물타기할 목적으로 특별감찰반의 비위 사실을 폭로했고, 김태원은 양아치는 공익제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조차도 1, 2, 3심에서 인정조치 않았고 죄는 사기꾼이다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윤석열이가 특별 사면했고 국힘에 공천을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심판하는 대신 당시에 다시 읽고요. 김태우는 공익제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김태우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윤석열에 의해서 공천이 되고, 민주당을 심판하는 대신 대선 결과의 흐름에 대해서 김태우가 당선되었다. 근데 대법원 1, 2, 30에서 김태우는 사기꾼이요 공익제보자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느닷없이 대통령 윤석열이 사면권을 행사하고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행사하고 대법원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고 상권 분립을 형해화시켰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을 전 국력을 동원하고 전 당력을 동원하면서 안철수도 끌어냈잖아. 나경원은 가서 가득 불러도 미치겠다. 그랬잖아.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강서구청장에 대한 판단이 아닌 국정에 대한 판단과 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판이 커져버렸다. 그러면은 이 선거가 여당이 패배한 3가지 원인을 갖다가 이동학이가 말하는데, 첫째, 상식적이지 않은 후보를 내세운 것이고, 둘째, 윤석열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이다. 이거 윤석열의 실정이에요. 아니 그 똑똑하던 이명박 참모들이 들어가고 장관들이 다시 개용됐는데, 그네들이 이명박 때 하등하고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오고 그러죠. 아주 삭 잡아버려 이 새끼가. 임기초 대통령실 이전 관저부지 논란과 이른바 임기시 대통령실 이전의 관저부지 논란, 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또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보도한 MBC, 또 한겨레, 또 KBS 등 언론사 탄압. 거의 뭐 전부 다 조선일보도 그랬어요. 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최상병과 박정훈 수사관에 대한 린치,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 외교 현장에서 영부인 쇼핑 사태, 이게 제일 커. 헷가닥 벌렁덩 걸려도 나 예뻐.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사태, 왜곡적 역사 인식, 인사 추천 검증 실패,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 피로감 등 도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왜 집권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현재도 보이지 않는다. 얘가 민주당의 입장을 갖다가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합리적인 모습들 똑같이 생각해요. 셋째,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없다. 사라졌다. 상황이 안 좋다는 정무적 판단을 끝낸 김기현이가 강서의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웠음에도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로 치부됐다. 모기 소리. 모기가 아니다. 야, 너도 잘못 알았다. 그냥 핫바지, 똥부전 바지야. 대통령의 사면은 김태우 재공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했다. 죽은 정당이에요. 깨야 돼요. 오히려 대통령의 실정과 김태우의 공천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대통령 방어에만 급급하며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다.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공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타락한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도 어느 정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절대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은 실력으로, 정책으로,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이란 놈이 그 소주성 그런 것도 갖고 나왔고 부동산은 잡겠다 그런 것도 갖고 나왔죠. 걔가 언제 민주당과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이 60%가 반대했죠. 친일파다 그렇게 공격한 적 있고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제국주의자다 그렇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권 여당이 스스로 움직일 공간을 만들지가 않으니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공산 전체주의와 같은 모습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까지 나타나서 함께 망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안 바꾸죠. 윤석열이가 그냥 강서 모선전에는 오망곡곡, 방방곡곡을 다루면서 공산주의 타파, 멸공, 반공 그렇게 외쳤죠. 근데 참패했죠. 그러니까 그 앵브리 자유파 유튜버 새끼들은 부정선거다! 공산당들이다! 빨갱이들이 부정선거했다! 그러고 다니죠. 그걸 그대로 하나도 반박 못하는 게 국민의힘 현실이고 김기현의 현실이죠. 역사상 이렇게 존재감 없는 여당 지도부가 있었나?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당일과 다음날 국힘의 지도부 몇몇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꿀 각오를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말까지 인용해가며 결단을 예고했지만 결국 바뀌는 것은 없다. 아니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바뀌는 거는 이건희의 명언인데 윤석열은 자식 없잖아. 그럼 개 11마리 바꿀 거야? 그 개 11마리 고양이 11마리는 바꿀 수 있죠. 더 고급스럽고 또 해외 가서 더 좋은 종을 갖다가 명품 쇼핑할 수 있죠. 근데 윤석열이가 마누라 바꿉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마누라와 자식은 못 바꿔. 너희 바꿔. 미치겠다. 이제야 할 말을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했지만 세간에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기현이가 그만두고 싶은데 괴로운데 공격만 받는데 총선 패배하는데 그래도 그만둬야지 이놈의 새끼야. 네가 요 틀 것만큼이라도 보수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 그만둬야지 이놈의 새끼야. 응? 불거숭이 임금님은 시인아들의 사탕 발림에 대중의 조롱거리가 됐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불거숭이를 자임하는 임금님의 신하들을 허수아비 취급하며 모두가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이다. 몇 개월 전부터 경고했어. 고고TV는 조롱이 판칠 때 그거는 나라가 망하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김대중까지는 유머가 있었죠. 유머가. 김영삼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유머. 김대중의 성대모사도 많이 했죠. 그죠? 개그맨들이나 일반인들도. 김영삼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세계 최고의 강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강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욕하지 않죠. 그죠? 그 유머와 위트로 국민으로 다 받아쳤죠. 그게 인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삼 같은 경우 바이든을 만나서 I'm gonna meet you. 그 다음에 Who are you? Who are you? 그러니까 클린턴이 I am Hillary's husband. 그런 게 유머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안 나오죠. 언제부터 안 나왔죠?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때 안 나왔죠. 그래도 박근혜는 성대모사라도 했죠. 개그맨들이나.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지금 유머도 하나도 안 나오죠. 너무나 처참해서 그런 겁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인사 실패, 민심 위반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이가 집권했다면 최소한 그보다는 나아져야 된다. 가장 힘있고 가장 일을 잘 추진해야 할 국민의 열망이 높은 1년차와 2년차를 이렇게 국론 분열로 탕진하고 더 이상의 기대를 갖기 어렵게 만든 과정은 집권 여당의 추락과 괴를 같이 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
즉 집권 여당의 태도와 자세는 결국 국민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름 시켜 신음실의 개구리냐? 얘는 개구리도 취급 안 하니까 국민을 개구리도 취급 안 해요. 국민을 적으로 삼는 게 큰 문제예요. 역사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문화 건드리지 말라 그랬죠. 위대한 고고 TV가 김영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민 삶이 무너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과 언론에 대한 탄압과 100년 전 이념 논쟁만을 일삼는 정치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이대로 간다면 총선에서 여당은 100석 이하의 성적표를 얻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거죠. 진짜 100석 이하 갈까?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잠식하는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집권했는데 야당 의석수가 200석이 다음 총선에서 넘어가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야당 단독으로 개헌까지 가능해진다. 식물 정권인다. 이게 말이죠. 민주당 애들이 진보층 젊은이가 지금 걱정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여당이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야당이 개헌선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역사상 없었던 거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좌우 날개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얘가 이런 말 했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진보층에서 진보층 젊은 정치인이 얘를 윤석열과 국힘을 걱정합니까? 그러면은 어제 뉴스 보니까 국힘이 떨거지들이 이 미친 짓을 하는데 30대 혁신위원장을 들이려다가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혁신위원장 고사했다 그래. 이동학 들여. 한심한 놈들. 그러니까 30대 혁신위원장에게 아마 천하람인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왜 집권을 했는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되뇌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윤석열이 자기 살려고 정치했다니까요. 보수가 쏘은 거야, 이 늙은이들아. 윤석열은 왜 집권을 했는지, 왜 정치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가 그냥, 마마님, 여사님을 상황으로 모시고, 다니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떨어지니까, 에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다 공산주의자야. 왜 우리 마마님을 욕해? 왜 내 코피까지 쏟았는데? 미치겠다. 아니, 대통령이 석상에서 코피 쏟으면 국가 기밀인데, 그걸 갖다가, 만방에 말해, 우리 대통령이 코피 쏟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김정은이냐? 김정은이도 그런 말 절대 안 해, 이 새끼야. 코피 쏟았다고. 한심하다. 안타깝지만 대통령 스스로 고민을 깊게 하고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전개되는 상황은 국민들에게도 비극이 된다. 이게 문제죠. 이 젊은 친구가 그래도 제대로 봐요. 사물을. 윤석열이 무너진 건 상관없어.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워져. 단지 좌파한테 보수를 뺏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또 대혼란에 나고 국민의 민생이 힘들어져. 이 새끼는 그런 걸 몰라. 어제도 갔잖아. 김건희 국빈 방문 말이야. 만찬하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대통령 마마 놀이 하기 위해서 패션쇼 하기 위해서 명품 쇼핑하기 위해서 갔잖아. 새가 양쪽 날개로 날듯 보수와 진보 둘 다 사회가 나아가는 데 필요한 사상과 철학이다. 얘는 이건 오버했다. 진보와 보수는 어느 한쪽이 집권한다고 해서 100대 0의 비율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최적의 수치는 51대 49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서구 유럽은 연합정권, 그죠? 내각제가 연합정권을 해가지고 영국도 51대 49, 미국도 50대 49 연합정권을 해가지고 그 내각제 같은 경우에 51대 49로 맞춰버리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윤석열이 친일파라니까 100%야 100%. 아니야. 그럼 나 잡혀가. 99.99%야. 일본의 민자당, 단일, 독재, 내각제, 그거를 얘가 모방을 한다니까? 아니면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로 모방한다니까? 그러면은, 얘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려고 하러는,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일당 독재를 하게 생겼어. 이 바보 때문에. 응? 자유와 평등이 사적 행위와 공적 행위가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이
상호 보완적 관계와 견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느려도 세상이 앞으로 나아간다. 아니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자유와 평등은 자신만의 자유와 평등, 김건희 일가의 자유와 평등뿐이 없고 사적 행위를 갖다가 사적 권력을 행사하며 공적 행위를 갖다가 다 공산주의 자기 반대석으로 몰아치우며 민간 시장은 도와준다고 임기초나 대선 때 그러다가 나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만 살아야 돼 공공시장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다. 안타깝지만 윤석열은 힘을 내세운 억압이 정치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정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 시대에 부합하는 지도상도 아니다. 이거 구석기 시대라니까? 박정희 시대 60년대 70년도 안 돼요 이놈아. 그러니까 이명박 그 몇 명, 걔 주력이 아닌 몇 명을 데려놓고 이명박 때는 잘했잖아. 그걸 막 남자고 조지고 그러는 거야. 왜 너희가 말이야 내 사적 권력을 너희가 말이야 가져가서 너희가 말이야 돋보이려고 그래. 이거는 나하고 김건희만 돋보여야 돼. 고집과 아집으로 장악력만 높은 대통령의 보수의 주류를 자임하며 정부와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한 이들의 실체는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탐관오리의 전형이다. 그죠? 이명박 시대 때 4대강 해외 자원개발로 다 해쳐먹는다고 민주당이 공격하고 박근혜가 공격했으나 탈탈 털어서 먹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억울해 이명박 정부는. 근데 이것들은 지금 보면은 김건희부터 또 그 윤석열이 지인이고 옛날 친구고 술 친구들이 다 해쳐먹고 있잖아. 탐관오리의 전형이래. 큰일 났다. 응? 대통령 스스로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나 임기 초에 말한 교육, 노동, 연금 계획 등 3대 계획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또는 여당에서 책임있는 계획을 준비하거나 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것들이 맨날 작년 8월 이제부터 연금 노동 계획할게요. 지지율 잠깐 올라갔죠. 못해요. 예. 응? 국정을 뒷받침한다는 말은 이제 대통령의 잘못된 언행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미로 격하였다. 국정을 뒷받침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민을 위한 민생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 아니고 대통령의 설레발, 대통령의 거짓말, 대통령이 언행을 매일매일 쏟아내는 설레발과 가짜뉴스를 방어한다는 것이 국힘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렸다. 보수는 죽어가고 있다. 응? 이제 총선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민심을 거스리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오직 구조계획인데 얘 구조계획 못해요. 정치도 모르고 쥐먹고 살고 바쁜데 김건희 고속도로 갔다가 어떻게든 그 통과해야 되는데 탈탈 틀리죠. 원희룡이야. 김건희 고속도로 국감에서. 나 몰라요. 국무원한테 물어보세요. 나 해외여행 갈래요. 민생과 더불어 나라의 미래를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에 고군분투했다는 역사적 평가라도 남겨줘야 보수가 살아갈 숨통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 그것만이 죽어도 사는 길이다. 국민도 사는 길이다. 진짜 보수를 가슴에 새긴 이들의 용기를 기대한다. 쪽팔린 줄 아세요. 이렇게 비참한 대통령은 없었고 이렇게 처참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는 이준석과 국힘도 없었고 이준석이 국힘 소속이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불쌍한 국민도 없었다. 국가 동력이 윤석열 1년 만에 싸그리 훼손되었다. 그거 제가 한 말이에요. 국가 동력이 지금 윤석열 시대에 문재인은 괜찮아. 윤석열이 엄청나게 지금 훼손되고 있어요. 악소리 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